39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It may be easier to reach an agreement when settlement terms don't have to be implemented until months in the future. It may be easier. 그것은 더 쉬울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To reach an agreement. 합의에 도달하는 것. When, 언제. Settlement terms don't have to be implemented until months in the future. 미래의 몇 달 동안 합의된 조건들이 실행될 필요가 없을 때, 실행되어야 하지 않을 때니까, 그럼 실행될 필요가 없을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럴 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문장입니다. 이 네모박스 안의 문장이 1, 2, 3, 4, 5 어디에 들어가는지 찾는 것이 39번 문제의 목적입니다. Negotiators should try to find ways to slice a large issue into smaller pieces known as using salami tactics. 자, 협상가들은 큰 문제들을 작은 조각들로, 작은 문제들로 slice, 자르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known as using salami tactics, 살라미 전략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ssues that can be expressed in quantitative, measurable units are easy to slice. 문제들, issues. 자, issu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 집단이든 개인이든 그 눈앞에 토론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를 issue라고 합니다. 자, 문제들, 양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문제들은 easy to slice, 자르기가 쉽습니다. 자, are easy, 쉽다. to slice, 자르기가. 오케이, 다음 문장 갑니다. For example, compensation demands can be divided into cents per hour increments or lease rates can be quoted as dollars per square foot. 예를 들어 보상 요구는, 어떤 것을 보상해 달라는 요구는 can be divided,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divided라고 되어 있는데 divided의 divide는 그 slice랑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죠. 살라미를 자르는, 아니면 큰 문제를 자르는 slice. slice 자르다, divide 나누다,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 요구는 시간당 몇 센트로 increment, 이게 누적되고 증가돼 간다는 거거든요. 1시간에 얼마씩 하면 2시간에 얼마, 3시간에 얼마, 이렇게 그 보상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cent per hour increment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보상 문제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일을 갖다가 한다면 그 일의 총량을 시간으로 자를 수 있다, 이런 맥락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Or lease rate can be quoted as dollars per square foot. lease rate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임대료는 can be quoted. quote는 인용하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격을 부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뭐 불러질 수 있다는 거죠. 임대료 얼마로 부를게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그 부르다의 의미입니다. 뭐 주인이 임대료를 얼마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의미의 quote입니다. As dollars per square foot. foot는 우리 단위로는 한 30cm 정도 되니까 이 정사각형이 있으면 어쨌든 1풋, 1풋 해서 이 면적 스퀘어 풋당 몇 달러다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불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면적은 작은 면적으로 쪼개어서 처리될 수 있고 또 장시간의 문제는 작은 시간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When working to fractionate issues of principle or precedent, parties may use the time horizon when the principle goes into effect or how long it will last as a way to fractionate the issue. 자, when working to fractionate issues of principle or precedent. principle은 원칙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적용돼야 될 기준 같은 것이죠. precedent는 선례입니다. 선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예를 들어 뭐 굳이 표현하자면 뭐 제사 드리는 우리 한국 같으면은 선조들이 제사 지냈던 방식 아니면 법원에서라면 이전 판사들이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판례 이런 것들이 프레세던트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원칙 또는 선례의 문제. 그러니까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의 예를 따라야 될지 이전에 사건을 처리했던 방식들을 아니면 그런 원칙들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문제들을 fractionate. 이 fractionate도 자, slice, divide, fractionate 다 비슷한 뜻입니다. 큰 걸 작은 걸로 자르는 거예요. fractionate는 특히 화학 같은 데서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쪼개는 것을 fraction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칙과 선례의 문제들을 쪼개서 일하는 경우에는 쪼갠다는 게 이제 어떻게 쪼개는지 나오겠죠, 이야기가. Parties may use the time horizon. 시간으로 쪼갠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문제를 해결할 때. time horizon은 어떤 뭐 번역하면 시간적 지평 이렇게 되는데 미래의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미래.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 세 달 뒤, 아니면 뭐 2024년 1월부터 어떤 시간의 기준점이 있죠. 그것을 time horizon이라 합니다. Parties may use the time horizon. 자, 이거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특정 집단은 미래의 특정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수평선을 쪼개서 그러니까 수평선처럼 하늘과 땅을 나누는 수평선처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앞과 뒤로 자르는 거죠. fractionate.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When the principle goes into effect or how long it will last. 이게 time horizon이 무엇이냐? 그때인데 어떤 시점을 말하는데 when 그 원칙이 효력을 발휘하는 goes into effect 그때부터서 이 원칙이 적용되는 또는 how long it will last 이것은 precedent 선례의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 앞선 선배들이 하던 방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last 지속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은 아니면 지금 이 판례는 미래 시점 언제까지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게 how long it will last가 되겠습니다. As a way to fractionate the issue. 그 문제를 fractionate, 잘라서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공간적으로 자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시간적으로 문제를 잘라서 해결하는 방식을 뭐 협상가들이 사용한다는 말이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읽다가 보면 이 time horizon이란 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 앞에서 until month in the future라는 어떤 미래의 몇 달 동안이라는 어떤 시간이 지금 month라는 시간적인 어떤 분할 개념이 어떤 미래의 어떤 기준점 그 month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몇 달 기준점까지는 일이 시행되어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이런 말을 처음에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month를 봤는데 time horizon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독해하는 과정에서도 야 이거 시험 내는 분께서 내한테 증거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4번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답은 나와버렸는데 자,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 approach is to vary the number of ways that the principle may be applied. 다른 접근법은 방법의 수를 vary는 다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vary는 바꾸다는 뜻도 있고 아무튼 뭐 다양하게 만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가 이 단어가 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석했죠. ways. 이 방법은 무엇이냐? That the principle may be applied. 자, 이건 원칙이 적용되는 방법의 숫자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the principle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까 principle, precedent의 그 제시되었던 문장이 아직 끝이 나지 않고 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principle인데 방금 전에는 principle를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쪼개서 해결하는 문제를 봤는데 이번에는 principle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숫자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for example, 예를 들어 A company may devise a family emergency leave plan that allows employees the opportunity to be away from the company for a period of no longer than 3 hours and no more than once a month for illness in the employee's immediate family.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devise, 고안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A family emergency leave plan. 가족 응급 휴가 계획. 뭐 이런 걸 고안할 수 있답니다. 이건 뭘 하게 해주는 것이냐? That allows. 그것은 이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걸 허락해 줍니다. Employees. 그러니까 employees the opportunity. 그 고용인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기회를 허락합니다. 어떨 기회? To be away from the company for a period of no longer than 3 hours and no more than once a month.
회사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기회. For a period, 어떤 기간 동안. 3시간 넘지 않게. No longer than 3 hours and no more than once a month. Once a month는 한 달에 한 번이죠. 한 달에 한 번은 넘지 않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번에 3시간이 되지 않게는 회사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직원들이.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For illness in the employee's immediate family. 자, 직원의 직계가족, 뭐 아들, 딸이나 부모님, 바로 직계 부모님 아플 때 막 사돈, 팔촌 이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 친족이 immediate family, 직접적인 패밀리인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직계가족입니다. 이 아픈 경우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안 되게, 3시간 안 되게 그런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직원들에게 허락하는 Family Emergency Leave Plan, 가족 응급 휴가 계획 이런 것들을 고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문장 잠깐 더 보면 vary the number이라고 나왔습니다. vary. 물론 지금 이미 답은 다 나와버린 상태라 시험에서는 답을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어차피 뭐 다른 시험에서는 이 단어가 또 나올 거니까요. 이거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갑시다. vary the number of ways. 이것은 뭐 원칙이라고 하면 회사에 뭐 예를 들어 회사는 직원에게 가족의 응급한 질환을, 직계가족의 응급한 질환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직원의 복지를 높인다, 뭐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원칙이 may be applied,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의 그 숫자, 넘버를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또 다른 어프로치다 이거죠. 그 접근법이란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vary는 여기서는 change라기보다는 숫자를 여러 개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시간이 넘지 않는, 3시간보다 길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무조건 회사를 비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룰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던 직원 복지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겠지요. 자, 이렇게 직계가족이 아프다는 이유만 있으면 매일매일 자리를 비워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here요. 이 숫자를 하나 더 두는 겁니다. no more than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한 번은 넘지 않게. 다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숫자를 하나만이 아니라, 이 조건을 숫자 하나만 아니라 숫자를 2개 두는 방법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몇 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숫자를, 조건이 되는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 직원 복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직원의 직계가족의 응급질환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주는 건데 그 시간을 준다는 그 거대한 그 직원 복지의 원칙에서 그래서 뭐라도 살라미를 슬라이스 하듯이 아니면 디바이드, 프랙셔네이트 하듯이 해서 뭔가를 문제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방법이 여기서는 vary the number of ways, 방법의 숫자를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 개를 두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사실 지금 시험을 빨리 푸는 데는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지문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좀 상세하게 말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 조금 장황하긴 했는데 39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